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 미국 대학원 랩서치 시리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안 제가 랩서치 한참 하다가 최근에 음모론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한 적이 있었죠. 자, 왜 그랬냐 하면요, 다 의도를 가지고 한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성공하고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국 대학원의 어드미션과 그리고 그 후에 미국 사회에서 성공, 미국에서 교수 혹은 미국에서 대기업 진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미국 사회의 최정상의 그 문화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음모론 시리즈를 이 영상 전에 했었죠. 그래서 한참 대학원 랩서치 하다가 중간에 제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여러분들한테 음모론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 사회의 그런 최정상의 문화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음모론 시리즈를 계획했었고,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국뽕에 취해 계신 여러분들로부터 좀 그 국뽕이 가리고 있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좀 깨끗하게 씻어드리고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계 시민, 즉 코스모폴리탄이 되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트레이닝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이라면 이제 한국의 매스미디어와 그리고 한국의 그런 한국어로 계속 나오는 그 소위 말하는 뭐 개인 방송을 포함해서 뭐 개인 블로그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국뽕 뉴스, 국뽕 영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각심을 가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국뽕 스타일의 언론 혹은 국뽕 스타일의 미디어들이 왜 탄생되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언론의 속성 때문입니다. 자, 언론의 속성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광고주가 주는 돈을 받아먹고 사는 게 언론의 기본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주는 사람, 즉 광고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언론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매스미디어에 돈을 대는 세력은 누구죠? 대부분 한국의 거대 대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의 거대 대기업이 원하는 그들의 취향대로 모든 미디어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의 매스미디어는 국뽕 스타일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한국의 매스미디어의 어떤 정치적인 흐름, 뭐 그런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엔 개인 방송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돈을 벌기 위해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은 정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유튜브 채널 현재 구독자가 약 1000명 정도 약간 넘은 이제 갓 수익 창출이 된 유튜버이죠 저는. 근데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 활동하면서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국 돈으로 약 5만원 밖에 안 돼요. 5만원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엔지니어고 저의 연봉은 약 24만 5천 불 정도쯤 될 거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한국 환율로 계산해 봐도 저는 연봉이 뭐 한 2억 5천만 원 정도가 넘을 거라고 추정되는 사람인데 한 달에 5만 원. 물론 감사합니다. 땅 파서 5만 원 나오지 않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제 영상을 봐줌으로써 제가 얻는 수익이 안 고맙다는 게 아니라 감사해요. 완전 땡큐죠.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돈에 비하면 제가 이 영상 찍어서 벌고 있는 돈은
세 발의 피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버를 할 때 현재 제 마음가짐은 막 여기서 막 돈 빨아 먹어보겠다고 막 이상한 짓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지금 제가 취미 활동으로 하고 있는 거고, 취미 활동을 하는데, 한 달에 5만 원이 나온다니까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게 제 진짜 속마음이고, 뭐, 하지만 제가 막 100만 유튜버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막 몇백만 원 나온다 그러면 어두운 마음이 어디선가 싹 트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대부분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돈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독자가 막 몇십만 되면은 상당히 돈이 나옵니다. 상당히 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결국에는 어떻게든 조회수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요즘 핫하게 쓰는 테크닉이 뭐냐면 국뽕입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 기술이 전 세계 최고인 뭐 10가지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하는 거죠. 아니면, 뭐, 기존에, 어떤 한국과 좀 대립 관계에 있었던 그런 국가들을 막 까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일본이 한국에게 후회하고 있는 뭐 10가지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영상 하면 그냥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본단 말이에요. 그런 아주 그런 사람들 마음에 있는 원초적인 거를 자극해서 그냥 이렇게 쭉쭉 돈을 빨아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국뽕 뉴스, 국뽕 미디어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요, 참, 요즘 사람들이 많이 봐요. 많이 보냐면, 왜 그러냐면,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왜냐면, 한국인인데, 뭐 한국 기술이 막 세계 정상이고, 막 미국을 깜짝 놀라게 했대. 뭐, 한국 기술을 보고 미국이 깜짝 놀란 뭐 10가지 이유, 뭐 이런 영상들도 많잖아요. 근데 미국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현업 엔지니어로서 실리콘밸리의 정상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저로서는 되게 황당한 영상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요, 한국의 기술에 깜짝 놀라지 않아요. 그런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냥 한국의 기술은요, 가성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 대비, 그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괜찮기 때문에, 미국 그 대기업들이 한국의 기업들을 하청업체로 선정할 때 가성비가 괜찮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거지. 한국 기술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가공할 만한 기술을 가졌다니 하면서 한국을 하청업체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그런 국뽕적인 그런 뉴스를 좀 제발 좀 보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고 미국으로 진출하실 거라면 이 국뽕 뉴스는요, 여러분에게 독이 되세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이렇게 눈과 귀를 가리게 되는 거죠. 국뽕 뉴스의 장점이 있어요. 국뽕 뉴스의 장점은 뭐냐면요, 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다는 거. 오늘 하루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막 사람들 때문에 막 치이고 막 되게 힘든데 이 국뽕 뉴스 보면은 기분이 좋잖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대한민국이 막 미국을 깜짝 놀라게 했대잖아. 기술 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엔지니어링에 종사하신 분들은 보면서, 혹은 자녀분이 뭐 공대 다니신 분들, 부모님들 보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허허허, 그렇지 허허허 하면서 그냥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뽕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그 영상을 만드는, 국뽕을 만드는 그 사람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 영상을 보니까 그 광고비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국뽕 만드는 사람만 돈 버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기분만 좋아지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 국뽕에 취해 계신 이 여러분들의 그 눈앞에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들을 좀 제거하고, 세상을 보는, 그 전 세계를 보는 균형 있는 시선을 만들어 드리고자 제가 여러 가지 뭐 시도를 했었죠. 일단 음모론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죠. 특히 요즘 한국의 대중 미디어에서 일본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을 되게 안 좋게 폄하하고,
일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매국이라고 말하는 뭐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무슨 친일파라고 된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친이라는 사람 절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 영상의 이 채널 있잖아요. 이 채널을 제가 운영할 때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 채널 왜 봐요? 왜 보냐고요? 미국 유학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정보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미국 어드미션 받는데 도움이 되고 미국에서 장학금 받는데 도움이 되고 그 후에 미국에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려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일본을 까는 그런 영상이 무조건 일본을 까는 사람들이 한국을 위한 애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무조건 일본을 그렇게 까잖아요. 근데 일본의 기술 중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건너가실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걸 알아야지만 이제 미국 건너갈 때 도움이 되는데 무조건 일본을 까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게 애국은 아니에요. 애국이 아니라 그렇게 막 일본을 깔 때 뭐랄까, 일본의 식민지 하에서 일본이 식민지로 있던 상황에서 억압받았던 조선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좀 한국인의 정서 안에 좀 남아 있거든요. 그 예전의 과거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일본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어떤 감정의 응어리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자극하는 걸 뿐이에요. 그렇지만 물론 언젠가는 그 과거사가 청산이 잘 돼야겠지만 일단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일본을 까고 무조건 뭐 일본 기술을 폄하하는 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절대 애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때 거기서 엔지니어로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일본을 까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일본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요, 딱 엔지니어로서 엔지니어링의 길을 걸어갈 때 일본 문화와 일본의 엔지니어링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일본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이 제가 말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그게 여러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고 미국에서 직장을 잡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 저를 제발 절대 뭐 친일파다 뭐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저는 있는 그대로 제가 보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안 봤으면 말을 안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요즘 한국 문화 속에 팽배한 무조건 일본 까기, 그게 여러분들이 미국 유학 가고 미국에 성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부제목은 미국 대학원 랩서치 일본 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본 술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본 술이 일본의 알코올릭 드링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이용해서 미국 진출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술법이죠. 술법. 그래서 하나의 전략으로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팩트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죠. 자, 미국에 여러분이 박사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석사를 찍고 미국 박사 가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할까요? 아니면 바로 미국에서 석사부터 해서 미국 박사가 가는 게 유리할까요? 뭐가 더 유리하세요? 그 제가 경험한 사실 내 관점에서 내가 경험한 어떤 그 사실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미국에서 석사하는 게 미국 박사할 때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홈그라운드에서 공부한 사람이 뭐든지 유리합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 해봤어요? 축구 경기 해봤어요? 홈그라운드에서 경기하는 거랑 원정 경기하는 뭐가 유리하죠? 홈그라운드예요. 왜일까요? 맨날 그 잔디밭에서 뛰고 굴렀기 때문에 되게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사실 뭐 한국에서 석사하고 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석사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막 얘기했었는데, 그때 막 온갖 실효의 테러를 당했어요. 왜 그런 실효의 테러를 당했을까요? 왜긴요, 그때 영상 본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석사하면서 미국 박사관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앞에다 대고 이런 팩트 폭행을 하니까 저도 실효의 테러를 당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사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인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에 스윗한 말만 하는 정치인들, 여러분 귀에 스윗한 말만 하는 리더, 여러분 귀에 스윗한 말만 하는 그런 뉴스 기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을 자극해서 돈을 빨아먹으려고 하는 악인들입니다. 아시겠죠? 진실로 진실로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귀에 거슬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한때 이제 구독자들한테 좀 좋은 얘기만 해서 나도 조회수 좀 올려볼까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게 저도 이 채널을 운영하면 제가 늘 욕했던 그 매스미디어의 그 기레기 기자들과 제가 다를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얘기하기로 했어요. 뭐 그게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게 되든 제 구독을 끊고 떠나가든 이제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뭐 어차피 제 채널은 메가 유튜버가 되기 힘들어요. 일단 제가 얘기하는 여태까지 얘기했던 컨셉 자체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셉이 아니에요. 뭐 그래서 뭐 일본에 대해서 까야 될 이 시점에 막 일본의 기술 중에 좋은 것들을 막 얘기하질 않나. 그리고 뭐 박사 유학 가려고 대학원 유학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 중고생들이나 얘기할 만한 그런 음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질 않나. 뭐 거기다가 뭐 최근에 뭐 한 영상들 돌아보면 뭐 국내에서 석사하고 박사하신 분들이 미국 진출에 뭐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그런 않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유리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있고, 뭐 그래서 그 시점에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떠나가셨죠. 많이 떠나가셨는데 이제 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망한 채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유학에 필요한 정보들을 그냥 계속 얘기해드리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 보았다면 말하고 보지 않았다면 말하지 않는 기본적인 이 컨셉으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해볼 일본 술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을 이용해서 미국에 진출하자는 그런 전략이죠. 자, 그래서 일단 그래요. 계속 얘기해보자면, 그래요. 어차피 미국에서 박사하려면 미국에서 석사하는 게 좋아요. 한국에 석사 찍고 가면요, 불리하십니다.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하지만 또 이런 얘기하면 한국에서 이미 석사를 시작하신 분들 굉장히 마음이 쓰라리겠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말하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말할 때 저도 약간 미안한 게 약간 이런 마음이에요. 대머리한테 머리숱이 없으시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고, 뭐 결혼 못 하고 있는 독거 노처녀들한테 결혼을 안 하셨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막 실월 테러, 악플 테러를 당했던 게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비슷한 걸로 예전에 제가 뭐 토목가 분들이 막 제 채널에서 검색해서 유입되셨는데, 한때 제가 제 유튜브 스튜디오에 토목공학이라는 키워드로 제 채널에 유입되신 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목공학에 대한 유학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때 결국에는 그 영상 올리고 욕만 바가지로 먹고 뭐 싫어요, 악플 테러 엄청 당하고 결국에 그 채널 코멘트 창을 닫는 일까지 생겼던 게, 사실 그분들의 남겼던 댓글과 뭐 그런 것들을 저도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그분들이 대부분 전문대 토목공학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했던 그분들이 계속 유튜브에서 토목공학이란 검색어를 막 쳤던 이유는 지금 한국 상황이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미국에 취업할 방법이 없을까를 막 찾고 계셨는데,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토목공학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한다는 그 사실만 알고 섣불리 영상을 만들었다가 결국 영상 만들어 놓고 욕만 바가지로 먹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찾고 있던 자료는 막 대학원에서 토목공학으로 석박사 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한국에서 전문대 나오신 분들이 그 한국 전문대 학위로 미국 건너갈 수 없을까, 그걸 찾고 계셨던 거예요. 한국에서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저도 데이터 분석을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보여주는 그 토목공학이라는 키워드로 내 채널에 유입된 사람이 많다, 요 팩트만 가지고 저도 영상을 만들었다가 결국에 영상 만들고 욕만 바가지로 먹었죠. 이래서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저도 그 댓글들을, 그분이 달았던 댓글과 그 악플과 뭐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본 결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전문대 나오시고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뭐 석박사 할 마음이 없으신데 그냥 한국에서 전문대 나온 전문학사 가지고 미국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검색하고 계셨던 거죠. 한국에서 취업이 잘 안 되니까요. 토목 쪽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그때 제 영상에 엄청 악플을 다셨던 토목가분들에게 영상 편지를 하나 드리자면,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침 드라마의 작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했던 영상이 뭔지 이제서야 깨달았는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제서야 깨달았는데, 저는 아침 드라마의 작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닌데, 보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제 마음속에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막 그렇게 영상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했다면 이런 얘기를 했어야겠죠. 한국에서요, 전문대만 나오셔도 토목공학 쪽으로는 워낙 유망하기 때문에 미국의 토목공학 대기업에 그냥 지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영주권 나오고 바로 취업되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문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마시고 바로 그 학위로 바로 미국 지원하시면 되실 겁니다. 굿럭 라고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알고 있는 미국 토목공학과 한국 토목공학의 어떤 트렌드 차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느꼈던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보고 들은 거를 그 영상에 담아서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진심이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현대인들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렇게 일본을 까고 막 그런 일본에 대해서 막 폄하하고 일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막 그렇게 인기를 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즘 그런 어떤 일본을 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단 되게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뒤에 숨어 있는 정치적인 아젠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정치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말이죠. 지금 현재 어떤 일본의 수준보다 일본의 기술을 매스미디어나 어떤 개인 방송이든지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현재 수준에서 굉장히 폄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수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지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일본 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본에서 석사를 하는 플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갑자기 미국 유학 채널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시는지 알 겁니다. 자, 일단 그래요. 자, 한국에 석사하고 미국 박사 가는 거랑 미국에 석사하고 미국 박사 가는 거랑, 그래요, 미국에 석사하는 게 더 좋다고 쳐봐요. 그러면 왜 이분들은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미국 가려고 하는 걸까요? 어차피 최종 목적이 미국에서 박사 하는 거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미국에서 석사하고 박사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한국에 석사하고 미국 가시는 분들은, 물론 또 이 얘기하면 엄청난 악플에 시달리겠지만, 그냥 제가 보고 들은 걸 그냥 말할 뿐이에요. 왜 한국에서 석사하고 가시냐면, 미국 석사 어드미션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국 석사 어드미션을 받았다 하더라도 펀드를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미국에서 석사 가려고 하는 계획이 안 풀렸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냥 석사 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에서 석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 대학원이 잘 안 풀려서 지금 한국 석사 과정에 계시는 분이 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해 드리자면 미국 진출이 잘 안 돼서 지금 한국에 석사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눈을 돌려서 한국에 계시는 것보다 저는 일본으로 석사를 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째적인 이유로 한국인 여러분에게 어차피 일본 땅도 외국 땅이고 미국 땅도 외국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석사하시는 것보다 일본에 석사를 하시는 게 외국에서 사는 어떤 그런 느낌이 뭔지를 조금이나마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일본과 미국은 다른 나라고 문화도 다르지만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차피 유학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 생활을 좀 더 유학 외국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석사하는 걸 추천드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일본 대학원들이 장학금이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석사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석사하는 게 더 괜찮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일본도 그런 국제 연구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본에 와서 연구해 주기를 많이 바래요.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면은 그 일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뭐 그런 것들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이랑 한국이랑 가깝잖아요. 뭐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제가 한국에 있었던 당시에는 뭐 한 비행기표 한 30만 원 정도면은 뭐 도쿄를 왕복으로 갔다 올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한국에 자주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하지만 한국에 자주 갈 수 있고, 그리고 일본의 기술이 상당히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으로 박사 가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연구핏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본어를 못한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본의 명문 대학원들은 영어로 수업을 가르치고 영어 교과목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의 대학원들은. 그리고 일본에서 교수할 정도 되면 영어로 학생을 지도할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수업 듣고 영어로 연구하는 게 사실 가능해요. 일본의 어떤 주요 명문대들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가능하시다고요. 하지만 물론 기본적으로 일본에 살면서 뭐 슈퍼마켓 가서 장 보는 거 정도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겠죠. 기본적인 단어 뭐 있잖아요. 슈퍼마켓 가서 음식 사면서 뭐 이쿠라 데스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동전 그 돈 세는 거 있잖아요. 뭐 500엔 뭐 고학구엔 뭐 이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 정도 기본 정도는 아셔야 일본에서 생존을 하겠죠. 왜냐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캠퍼스 밖에서 뭐 가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뭐 그런 생활 일본어 약간만 할 줄 아신다면 저는 일본에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본 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버리자면 왜 일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왜 일본에서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사실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많은 어떤 뭐랄까 음모론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밑밥을 깔았던 게 지금 매스미디어에서 말하는 일본의 모습이, 한국의 매스미디어에서 말하는 일본의 모습이 전 세계 속에서의 일본의 위상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음모론에서 어떻게 묘사를 들었냐면 세계를 이끄는 띵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을 만들어내는 조직은 다 미국의 회사나 미국의 대학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이. 근데 미국은요, 이 세계에서의 엔지니어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하고 있는 기본 전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미국 안에서 엔지니어링 할 때는 엔지니어가 노동집약적으로 뭔가를 할 때 그거를, 그 연구에서 제거하려고 해요. 그래서 순수하게, 미국 영토 안에 있는 이공계 엔지니어나 과학자들이 순수하게 연구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뭔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인 게 뭔가 생산해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컴퓨터를 만든다고 쳐봐요. 그러면 컴퓨터를 설계하고 컴퓨터의 새로운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이런 거는 창조적인 거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 컴퓨터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막 PCB에다가 뭐 납땜해가지고 실리콘 칩 붙이고 막 그리고 그 실리콘 칩 만들 때 온갖 공정 있잖아요. 뭐 에칭하고 막 뭐 데포짓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노동 집약적인 어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정 레시피랑 뭐 공정 레시피랑 아니면 그 뭐랄까 전체적인 그 조립 설계도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구현해서 만드는 건 사실 노동을 투입해서 해야 할 노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미국은 이공계에서 제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연구한 기술의 특허, 그리고 그거를 만들기 위한 레시피, 이거를 지적 자산화해서 그거를 전 세계에 팔아먹는 뭐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대학원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거는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노동집약적인 건 주로 아시아에서 소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그런 회사들한테 이런 특허를 팔거나 아니면 특허를 뭐 라이센스화해서 대여를 하죠. 마찬가지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 레시피, 요리법들이라고 하죠. 그 만드는 공정 프로세스도 팔아요. 팔거나 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시아에 대여를 하면 이 아시아에 있는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라이센스비를 주고 사간 다음에 열심히 만들어서 그들이 파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그런 하청, 노동 중심적인 엔지니어링 하는 국가가 요즘 떠오르는 게 한국이랑 대만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노동력을 투입해서 하는 조립이라든가 생산은 대만이랑 한국이 전 세계 시장에서 많은 그런 캐파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제가 앞서 이거를 칼국수집이라고 묘사를 한 거예요. 칼국수집이라고 한다면 이 한국과 대만의 칼국수집은 가마솥을 수십 개 걸어놓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뭐 몇천 명 뽑아가지고 그 미국에 사온 레시피대로 요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을 할 때 재료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칼국수라고 한다면 뭐 밀가루, 소금, 뭐 설탕, 멸치 뭐 이런 기본적인 재료 있잖아요. 뭐 이런 거를 어 저가형 음식을 만든다고 한다면 주로 중국에서 구하겠죠. 근데 프리미엄 고가의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 이 프리미엄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 이 프리미엄의 소재는 항상 일본에서 구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게 전 세계 엔지니어링에서 위상이에요. 미국이 항상 레시피, 특허, 어떤 창의적인 생각은 미국 영토 안에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생산하거나 조립할 때는 대만이랑 한국을 찾아요. 근데 웃긴 거는 그 소재 있잖아요. 소재는 일본산을 갖다 쓰라고 오더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도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일본 무슨 회사에 무슨 소재, 주로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아니면 뭐 반도체 소재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뭐 고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유리 뭐 이런 철 뭐 이런 원자재 있잖아요. 그거는 일단 일본에서 그 소싱하라고 아예 설계도상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까지 적혀 있어요. 일본 무슨 회사에 파트 넘버 이거를 구매해서 그거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 것이라고 설계도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일본의 위상이에요. 그게 일본이
그런 식으로 소재에 특화된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돌아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사무라이 시대에 그 칼을 만든 장인들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을 사용해서 철을 이렇게 뜨거운 불에 두드려서 칼을 만들잖아요. 그 카타나를 만들잖아요. 근데 일본 칼이 세계적으로 일본 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립본도 이 카타나가 굉장히 강력한 칼로 그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역사 속에서 철이란 소재를 다루는 법을 기가 막히게 개발했어요. 그래서 카타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 일본도 립본도라고도 하죠. 그 일본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원철을 가열해서 망치로 두드려서 이거를 굉장히 얇게 만들어요. 그거를 계속 두드려서 이렇게 넓적하게 만들어요, 종이처럼.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반을 접어요. 반을 접고 그걸 또 두드려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넓적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다 한 다음에 또 반을 접어요. 이런 식으로 끝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철의 그 분자가 그 한 방향으로 얼라인 되면서 한쪽 방향으로 굉장히 강력한 칼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철이 그래서 일본에서 만든 일본도가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래서 일본도가 강력하다는 거는 그 검수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무라이 시대를 겪으면서 소재를 다루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일본 테크 업계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에 특화된 그런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영상 전편에서 그 전자반도체 업계 음모론 얘기할 때 그 미국의 최정상 기업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그 미국인들이 젓가락질도 잘하고 스시도 잘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그 회사에서 그 일본 문화를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프리미엄 소재는 일본에 소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과 되게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봐봐요. 특허랑 어떤 공정 레시피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만든다 쳐도 그 프리미엄 소재가 있어야지만 정말 그 명품 칼을 만들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칼을 만들 때 칼날의 모양 그리고 뭐 칼을 몇 번 망치로 때리고 몇 도에서 구워야 되는지 이런 레시피를 다 만든다 해도 정말 순도 높은 철광석이 있어야지만 그걸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엔지니어 할 때 본인들이 하는 특허와 아이디어 뭐 그런 레시피 개발을 물론 넘버 원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다음으로 미국 사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재입니다. 소재. 근데 이 프리미엄 소재로서 미국 사람들이 항상 선택하는 게 일본산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그래서 앞서 그 모든 밑밥을 깐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되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미디어에 익숙해져서 어떻게 요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냐면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산 소재가 다 국산화가 됐고 일본산 소재를 다 제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굉장한 뭐랄까 국뽕 스타일의 미디어고요. 그 엔지니어링 할 때 소재들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뭐 반도체 하나만 해도 반도체에 쓰이는 뭐 일반적인 반도체 공종이 뭐 2000 스텝, 3000 스텝이 넘어가는데 거기에 쓰이는 소재만 해도 정말 많아요. 뭐 몇천 개가 된단 말이에요. 뭐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뭐 몇 개 정도는 한국이 국산화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프리미엄 소재, 특히 미국이 선택하는 프리미엄 소재들은 다 일본산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뭔가 첨단 제품들 만들 때 설계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소재는 다 일본산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소재 기술에 있어서 일본이 굉장히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대기업들이 그거를 굉장히 언어한단 말이에요. 존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기업이 혹은 미국의 연구센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하나 뭐냐면 일본과의 관계예요. 왜냐면 그 첨단 소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첨단 제품들 다 뜯어보잖아요. 그러면 설계는 미국에서 했고 그거 특허
특허는 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실제적으로 사용된 소재는 대부분 일본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조립은 이제 다른 노동력 싼 그런 아시아의 국가들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석사를 하고 미국 박사 가는 것도 괜찮은 플랜입니다. 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연히 미국에서 석사하고 미국 박사 가는 게 저는 베스트 플랜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거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모두가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석사 어드미션 받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떤 사람은 가정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는 한국에 석사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석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재정 지원이 괜찮은 대학원들이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 기술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석사 때 배운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 하는 연구를 할 때 일본의 소재 기술을 알고 있다는 게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저는 지금 미국의 인더스트리에서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끔 아시아 출장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가냐면 일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시아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새로운 소재가 뭘 나왔는지, 그래서 제가 항상 일본에 가면은 가기 전에 일본에 있는 하청업체들 그 임원들한테 미리 이메일을 뿌려요. 나 간다 하면은 공항에 나와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가지고 나온 뭐 자동차나 뭐 그런 거 타고 그들의 연구소로 갑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 거기에 연구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최근 몇 년간 개발한 첨단 소재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미국이 새로운 첨단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소재들을 픽하는 거예요. 아, 이거 살래, 이거 살래, 이거 살래, 이거 살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들 연구소에서 뭐 여러 가지 테스트 결과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뭐 몇백만 개 다른 아시아에 있는 조립하는 공장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대만으로 보낼 수 있냐, 뭐 몇백만 개 몇 월 며칠까지 보낼 수 있냐, 뭐 이런 얘기하고 온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쪽 임원들이 완전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완전 귀빈 대접을 해주죠. 그래서 뭐 평소에는 먹어보지 못하는 그런 일본의 각종 진미들을 맛보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본에 가지고 있는 그 소재 테크놀로지는 전 세계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왜 안 하냐? 미국은 그보다 더 앞선 기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재 기술은 미국이 잘 손을 대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노트북 하나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특허, 그런 설계 중심적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시뮬레이션 중심적으로 일하고 이런 소재 개발 같은 거는 일본에 맡겨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개발한 소재를 구매해서 그런 다른 아시아의 그런 노동력 더 싼 곳으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조립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영토 내에서 하는 설계, 특허, 그런 아이디어 다음으로 중요한 게 소재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인더스트리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일본 통들이 많아요.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일본 정보통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택 기업들에서 잘 나가는 엔지니어들 보면 백인들 중에서 스시 잘 먹고 젓가락질 잘하는 백인들이 많은 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런 테크놀로지가 그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먹힌다는 거. 뭐 참고로 제가 최근에 일본의 어떤 소재 기업이 하나 있는데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게요. 근데 일본이 그런 소재 기술이 대단한데 그 중에서 특히 폴리머, 즉 플라스틱 테크놀로지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모 회사에서 만드는 그 폴리머가 있는데 소재예요. 그 어떤 컴퓨터 칩을 만들 때 아주 중요한 소재인데 그 회사가 거의 전 세계 독점이에요. 그 회사만큼 잘 만든 소재 기업 없어서 전 세계 컴퓨터 칩에는 그 회사가 거의 독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반도체 물량이 막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그 회사도 캐파가 있기 때문에 캐파가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건이 최근에 벌어졌냐면 미국에서
반도체를 막 만들고 싶은데 그 일본 그 소재 회사의 캐파가 꽉 차서 결국에는 전 세계 반도체 출하량이 고정되어 버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한국의 국뽕 미디어는 그 얘기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일본을 띄워주는 거니까, 일본 소재 기술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국의 매스 미디어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방향과 매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 완전 묻혀버렸어요. 묻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현업에 있는 저로서는 그 일본 소재 기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는데 그 한국의 매스미디어나 한국의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언급을 안 한다는 거. 그게 거의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그렇게라도 해서 예전에 그 일본과의 어떤 마음의 앙금을 뭐 그렇게라도 풀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보통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푸세요. 뭐 내가 그걸 뭐라고 못 하겠어요. 뭐 그 마음에 있는 앙금이 뭐 씻어지지 않는 거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 가실 거잖아요. 미국에 대학원 가시고 미국에서 취업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드미션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취업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저 오로지 그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뭐 친일파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소재 기술이 그만큼 그 인더스트리에서, 전 세계 인더스트리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 기술을, 일본의 소재 기술을 배워오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소재 기술이 정말 굉장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미국 오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이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패자 부활전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석사 되고 미국 석사 펀드 받으면 그거 가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제 경험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일본을 찍고 가는 것도 괜찮은 플랜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모든 내용은 항상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영상만 보고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중한 인생 결정 내리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